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림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했죠. 또한 오늘은 세계 위안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17살에 베이징에서 일본군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한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대한민국 내 거주자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는데요. 2012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는 이날을 기려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죠.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이용수, 김경애 할머니 세 분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영화 애움길의 이승영 감독이 맡았고, 식장 공연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아라 합창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노래 그 소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제창을 할 때에는 교내 수요 집회, 위안부 역사 바로 알기 등을 추진해온 서울 무학여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념사를 비롯해 연극배우 강혜심, 청소년 동아리 팀스타일, 가수 이윤지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 상처를 표현한 기념공연 할머니와 우리의 여정도 있었고요.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 의원, 프랭크 퀸테로 글렌데일시 시의원, 앤소니 포탄티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등 국제사회의 인사들이 평화와 인권을 위해 연대하겠다며 보낸 메시지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 정선아, 청아라 합창단이 함께 부른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공연으로 기념식이 끝났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 청아라 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부채를 새 할머니에게 전달해드리고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모습이 무척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가 느껴졌죠. 언론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유족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한 배우 한지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족 두 가족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한지민이 이를 대독한 건데요. 한지민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김복동의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지민의 편지 낭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200회 이상 재능기부 거리 연주를 해 10대로는 최초로 훈장을 수여한 서울예고 변미솔 양의 플루트 연주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일본군 위안부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무슨 일을 겪으신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42년, 그러니까 엄마 나이 17. 전쟁 때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러 가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오진 고생을 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친 어깨와 허리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하시는 엄마를 보면서도 무엇을 하다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으신 건지 엄마한테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무섭기만 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라는 게 더 무섭고 싫기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일본말도 잘하시고 가끔은 영어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마 얘기를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제게도 항상 신신당부를 하시곤 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철없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 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시는지조차 몰랐던 제가 그 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과 일본까지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사죄도 어린 시절도 보상받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과의 싸움이었을 엄마를 생각하며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끝내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를 품고 가신 우리 엄마, 모진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편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제1400회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러녹 할머니를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마침 세계 위안부의 날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수요일에 겹치게 되면서 이날의 수요 집회는 12개국 37개 도시 54곳에서 연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20명. 불과 1년 사이 총 8명의 할머니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고사하고 과거에 대한 부정을 뛰어넘어 되려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 우리가 2019년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